혹시 저녁 식사 후에 먹는 아주 작은 간식 하나가 당신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저는 박영우, 노인의학을 전공한 의사로서 30년 넘게 고령 환자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깨달은 것은 우리가 무심코 먹는 작은 음식 하나가 어느 날 새벽 뇌졸중이나 심장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인천에 거주하는 68세 여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을 매우 잘 챙기시는 분이었고 매일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와 함께 말린 과일과 호두 몇 알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고 응급실로 실려 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혈중 지방 수치가 급격히 높아졌고 뇌혈관의 혈류가 일시적으로 막히며 뇌졸중 직전까지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우리가 흔히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견과류는 낮에 먹으면 뇌 기능과 심장 건강에 좋지만 밤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50세 이후의 몸은 젊었을 때처럼 지방을 빠르게 분해하고 순환시키지 못합니다. 저녁 7시 이후부터는 몸이 서서히 휴식 모드로 들어가면서 소화력과 혈액순환이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고지방 식품을 섭취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압이 불안정해지며 심장과 뇌에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심장학회에 따르면은 뇌졸중 환자 중 약 30%가 수면 중 또는 새벽 시간에 증상이 시작된다고 보고합니다. 특히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는 혈압이 가장 불안정하게 변화하는 시간대로 그 몇 시간 전 먹은 음식이 심장과 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견과류는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메가3 지방산이나 비타민 E, 아르기닌 등 심혈관에 좋은 성분이 풍부한 슈퍼푸드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언제 먹느냐입니다. 낮에는 이 성분들이 혈관 확장을 도와 혈압을 안정시키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지만 밤에는 이러한 효과가 과하게 작용하면서 오히려 혈압을 갑자기 낮추거나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들어 혈관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광주에 거주하는 62세 박 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그는 저녁마다 호두 타르트를 2조각 정도 먹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 믿고 있었지만 어느 날 새벽 화장실에 가려다 갑자기 쓰러졌고 병원에서는 허혈성 뇌졸중 가능성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원인을 피칸과 타르트 속의 지방이 소화되지 않은 차에 밤새 혈관을 막아 혈전이 생길 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음식 자체보다도 시간대가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다는 피칸, 호두, 잣, 아몬드도 저녁이 아닌 아침이나 점심에 섭취해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저녁에 먹으면은 심장에 과부하를 주고 수면 중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며 심하면 뇌졸중이나 심정지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야식이 되는 셈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5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녁 18시 이후 고지방 간식을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부정맥, 수면 중 심박수 이상, 수면 질 저하 등의 문제를 2배 이상 더 겪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과 기저질환자에게서 그 위험도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라도 저녁 7시 이후에는 섭취를 피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가급적 아침 식사와 함께 오트밀이나 요거트에 곁들여 먹는 것이 좋고 말린 과일 역시 낮 시간에 에너지가 필요할 때 소량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저녁에는 몸을 안정시키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며 소화가 잘 되는 채소, 생선, 두부 등 가벼운 음식을 중심으로 식단을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평소 아무렇지 않게 먹고 있던 음식들이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식습관 하나가 뇌졸중을 예방할 수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특히 많은 한국 가정에서
자주 먹는 견과류 3가지와 저녁 습관의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오늘부터 저녁 습관을 바꾸겠습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그것은 저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건강을 위한 다짐이 될 것입니다. 피칸, 부드럽고 향긋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피칸을 건강 간식으로 생각하고 저녁 식사 후 따뜻한 차와 함께 몇 알씩 즐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피칸이 저녁에 먹을 경우 의외로 심장과 뇌혈관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피칸은 분명 좋은 지방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건강식품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 성분이 언제 작용하느냐 그리고 언제 섭취하느냐입니다. 피칸은 상당량의 포화지방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몸이 활발히 움직이고 대사 기능도 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지방을 쉽게 소화하고 에너지원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상황은 다릅니다. 신체는 휴식 모드로 들어가고 대사와 순환이 느려집니다. 이때 섭취된 포화지방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채 혈액 속에 남아있게 되고 그 결과 혈액이 끈적해지고 순환이 둔화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반복되면은 결국 이 혈전이 생길 위험이 높아지고 이는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광주에 사는 62세 박 씨의 사례를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는 매일 저녁 건강에 좋다는 생각으로 호두 타르트 2~3조각을 따뜻한 차와 함께 드셨습니다. 오히려 건강을 챙기기 위해 선택한 습관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새벽 화장실을 가던 도중 갑작스레 쓰러졌고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도 가벼운 뇌졸중으로 큰 후유증은 남지 않았지만 원인을 추적한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바로 저녁 식사 후 섭취한 고지방 간식이 혈중 지방 수치를 단시간에 2배로 높였고 이로 인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전이 형성되기 쉬운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음식은 그 자체로 좋고 나쁨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평소 건강식으로 알고 있는 음식도 먹는 시간이 잘못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피칸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침이나 점심에 먹는다면 심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저녁 늦게 먹으면 오히려 심장을 피곤하게 만들고 수면 중 뇌혈관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일수록 이런 영향은 더욱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게다가 피칸은 소량만 먹어도 칼로리와 지방이 높은 편에 속합니다. 한 줌의 피칸에는 약 200kcal, 지방 20g이 들어있으며 이 중 포화지방도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낮에 활발한 활동으로 소모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밤에는 대부분의 에너지가 저장되며 체내에 지방으로 쌓이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체중 증가를 넘어서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고 심장에 압박을 가하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피칸을 꼭 포기해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피칸의 영양학적 가치는 매우 높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핵심입니다. 피칸을 섭취하고 싶다면 아침 시간에 오트밀이나 통곡물 시리얼에 소량을 곁들이거나 점심 식사 후 디저트로 즐기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몸의 대사 속도가 높고 소화 기능도 원활하기 때문에 지방이 에너지로 효과적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칸을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 조각이나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소화 흡수가 더 느려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식습관 조절은 단순히 뇌졸중 예방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심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서울 아산병원에서 진행된 2022년 자료에 따르면 저녁 9시 이후 고지방 간식을 섭취한 중장년층 중 약 38%, 수면 중 심장 박동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21%는 야간 고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피칸, 아몬드, 잣과 같은 견과류를 소금이나 설탕과 함께 가공한 상태로 섭취했을 경우 위험도는 훨씬 더 높아졌습니다. 그러니 피칸 자체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저녁 시간 이후에는 피칸을 포함한 고지방 간식을 피하고 가능하다면은
저녁 식사는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식사 후에는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여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 주세요. 건강한 식습관은 극단적인 제한이 아닌 올바른 시간과 방식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피칸을 좋아하시더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수면과 심장을 방해하지 않도록 시간의 힘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작고 고소한 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견과류입니다. 특히 한국의 전통 음식이나 고급 샐러드에 자주 사용되며 건강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노년층에게는 특히 소화가 잘 되고 입에 부담이 없어 선호되는 간식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잣도 저녁 시간에 섭취하면은 심혈관계에 은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잣은 불포화 지방산,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풍부한 견과류입니다. 오메가6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으로 적절하게 섭취하면 면역 기능을 유지하고 세포막을 건강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균형입니다. 오메가6는 오메가3와 함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할 때만 건강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오메가6 섭취가 지나치고 오메가3가 부족할 경우 몸 안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특히 이런 불균형이 반복되면 혈관벽이 약해지고 동맥경화나 고혈압의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서울대학교에서 2021년에 실시한 한 장기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식단과 혈관 건강의 상관관계를 추적 관찰했습니다. 그 결과 오메가6과 오메가3의 섭취 비율이 10질 이상인 사람들은 균형 잡힌 비율을 가진 사람들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이 약 2,000배 높았다고 보고됐습니다. 특히 야간 혈압 조절이 어렵거나 수면 중 부정맥을 경험한 사례가 많았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잣 자체가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다만 섭취 시점과 함께 다른 음식과의 조합이 중요합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잣을 단독으로 섭취하거나 다른 고지방 식품과 함께 먹는다면 오메가6 과다 섭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에 큰 부담을 줍니다. 더욱이 밤 시간대는 신체가 회복과 재생에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혈관은 이완되어야 하고 혈압은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지방산을 섭취하면 오히려 회복을 방해하고 위험 요소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저는 서울에서 만난 70세 정 씨 어르신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정 씨는 잠들기 전 따뜻한 우유와 함께 잣을 몇 알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입이 깔끔해지고 위에 부담이 없다는 이유로 수십 년간 계속해온 습관이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자꾸 새벽에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이유 없이 잠에서 깨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병원을 찾게 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별다른 질환은 없었지만 야간 심박수 불안정과 혈압 조절의 이상, 징후가 나타났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한 결과 밤마다 섭취한 잣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저녁에 섭취한 오메가6가 심장 박동 조절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잣은 언제 먹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 또는 이른 점심 시간입니다.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대사 기능이 활발한 시간대에는 오메가 요소가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며 오히려 세포 회복에 긍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팁은 잣을 섭취할 때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과 함께 먹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등어나 연어, 들기름, 아마씨유 등을 포함한 식단과 함께 잣을 섭취하면 두 지방산이 균형을 이루며 몸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잣은 적은 양으로도 충분한 에너지를 제공하기 때문에 하루 호울 6g 정도, 즉 손가락 한 마디 정도 분량이면 충분합니다. 특히 노년층은 소화 능력이 낮아져 있기 때문에 많이가 아니라 적당히가 건강을 지키는 핵심입니다.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잣 제품입니다. 일부 제품은 볶거나 소금에 절여진 상태로 유통되는데 이러한 가공잣은 염분과 산화지방이 포함되어 있어 혈압과 혈관 건강에 해로울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생잣을 구입하여 조리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저녁 7시 이후에는
잣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간식이 필요하다면 삶은 채소나 소량의 바나나, 따뜻한 보리차처럼 소화에 부담이 적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음식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간단한 식습관 하나가 심장과 뇌를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처럼 좋은 음식도 시간과 조합, 양을 고려하지 않으면 은밀한 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하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식단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저녁에 먹으면은 혈압을 갑자기 떨어뜨릴 수 있는 또 다른 고급 견과류 헤이즐넛의 숨겨진 진실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헤이즐넛,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견과류이며 고급 초콜릿이나 베이커리 재료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또한 헤이즐넛은 심장 건강과 혈관 확장에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과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천연 아르기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혈액 순환을 돕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처럼 좋은 성분도 저녁 시간에 섭취하게 되면은 의도치 않은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이즐넛에 포함된 아르기닌은 낮에는 혈류 개선과 혈압 안정에 도움이 되지만 밤에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는 이 효과가 더욱 민감하게 작용합니다. 밤 9시 이후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는 시간이며 자율신경계가 안정되어 심장 박동과 혈압이 자연스럽게 낮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성분이 들어오면 오히려 혈압이 너무 낮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울산에 사는 65세 김 씨. 부인은 매일 밤 따뜻한 우유 한 잔과 함께 헤이즐넛을 소량 섭취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우유와 함께 헤이즐넛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고 다음 날 새벽 5시쯤 화장실에 가기 위해 침대에서 일어났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큰 외상은 없었지만 병원에서 측정한 혈압은 심각할 정도로 낮았고 의사는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 진단했습니다. 자세를 바꿀 때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며 특히 밤 시간에 혈관이 과도하게 이완되면 이런 현상이 잘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처럼 헤이즐넛은 낮에 먹을 때는 건강을 돕지만 저녁 시간 이후에는 오히려 신체 밸런스를 흐트러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 이력이 있거나 평소 어지럼증, 피로감, 저혈압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잠자는 동안 혈압이 갑자기 낮아지는 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헤이즐넛의 또 다른 문제는 칼로리와 지방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한 줌의 헤이즐넛에는 약 180kcal, 지방 17g 이상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 일부는 불포화 지방이지만 늦은 밤에는 이 지방도 쉽게 분해되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혈액 속 지방 농도가 높아지고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혈전 형성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헤이즐넛을 섭취하고 싶다면 아침 식사나 점심 식사에 곁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예를 들어 통밀빵 위에 얇게 썬 아보카도와 함께 헤이즐넛을 곁들이거나 오트밀 위에 얹어 섭취하면 영양도 높이고 심혈관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하루 섭취량을 소량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약 11.5g,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이면 충분합니다. 또한 시중에 판매되는 헤이즐넛 제품 중에는 설탕이나 코코아, 소금이 첨가된 가공 제품도 많습니다. 특히 달콤한 맛을 강조한 초콜릿 헤이즐넛 스프레드나 당절임 형태의 헤이즐넛은 야간 섭취 시 혈당을 급격하게 올렸다가 떨어뜨리며 심장 박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모 대학병원에서 진행한 2022년 조사에서는 밤 10시 이후 가공 견과류, 헤이즐넛, 캐슈넛 등을 간식으로 섭취한 60대 이상, 성인 중 34.5%가 수면 중 두근거림,
현기증, 불면 등의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그중 19%는 이후 기립성 저혈압 진단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실제 혈압 변화와 관련된 증상임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헤이즐넛을 완전히 피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음식을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시간과 방법을 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낮 시간대에 섭취하고 가능한 한 생 헤이즐넛이나 무가공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기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헤이즐넛을 먹은 뒤 어지럽거나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다면 반드시 섭취 시간과 양을 조절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자면 헤이즐넛은 심장 건강에 유익한 견과류지만 저녁 이후 섭취할 경우 혈압을 과도하게 낮출 수 있는 위험한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와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며 식사 시간과 조합을 고려해 섭취해야 합니다. 음식은 그 자체보다 언제 어떻게 먹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기억력에 좋다고 잘 알려져 있는 호두가 저녁에 먹으면 오히려 심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노년층이 특히 선호하는 견과류인 만큼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호두는 오랫동안 뇌에 좋은 음식, 기억력을 높여주는 견과류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중장년층과 노년층에서 가장 사랑받는 건강식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도 호두는 오메가3 지방산, 폴리페놀, 비타민 E 등이 풍부하여 뇌의 건강뿐만 아니라 심장 기능과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호두를 저녁 늦게 먹으면 심장에 은밀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호두는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견과류입니다. 무게의 약 60% 이상이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대부분은 불포화 지방이지만 섭취 시간에 따라 우리 몸에 주는 영향은 매우 달라집니다. 낮 시간대에는 호두의 지방이 에너지원으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혈관 보호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지만 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저녁 8시 이후 몸이 수면 준비 모드로 들어가는 시간에 고지방 음식을 섭취하면 심장은 쉬어야 할 때 더 강하게 일하게 되고 혈액은 더 끈적해져서 혈류 속도가 느려지며 혈전이 형성될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호두 몇 알 먹고 자면 잠이 잘 와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포만감과 심리적 안정일 뿐 신체 내부에서는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위와 장에 부담을 주고 수면 중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며 결과적으로 수면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일부 고령자들은 호두를 저녁에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거나 심장이 두근거리는 증상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는 지방이 밤새 소화되지 못하고 혈액 내에 잔류하면서 심장에 무리를 주기 때문입니다. 부산에 거주하는 70세 최 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최 씨는 매일 저녁 호두 5알과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지만 어느 날 새벽 갑자기 가슴 통증을 느끼며 깨어났고 병원 검사 결과 부정맥 초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평소 심장 질환 병력이 없던 분이었기에 더욱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의사는 저녁 시간에 꾸준히 섭취하던 고지방 식품, 즉 호두가 수면 중 심박수 변동을 유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호두의 효능은 분명합니다. 한국국립영양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호두를 아침 식사에 규칙적으로 섭취하는 고령자는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평균보다 17% 늦게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효과는 아침에 섭취했을 때에만 뚜렷하게 나타났고 늦은 밤이나 야식으로 섭취한 그룹에서는 오히려 수면 방해나 소화 불량, 혈압 상승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호두를 어떻게, 언제 먹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정답은 아침입니다. 아침은 하루 중 대사 속도가 가장 높고 장기들이 활발하게 작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지방 식품을 에너지원으로 전환하기에 가장 적합합니다.
오트밀, 따뜻한 우유, 샐러드 등의 호두를 소량 곁들이면 뇌에 필요한 지방산을 공급하면서도 위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소화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또한 하루 권장 섭취량을 넘기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인의 하루 호두 섭취 적정량은 20g 내외, 즉 호두 5-7알 정도입니다. 이 이상을 섭취할 경우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체내에서 과잉 에너지로 축적되어 비만이나 고지혈증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녁 시간에 많이 먹는 습관은 중성 지방 수치를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의해야 할 또 한 가지는 시중에 판매되는 가공 호두 제품입니다. 달콤하게 코팅된 호두, 꿀에 절인 호두, 혹은 초콜릿이 묻은 호두 제품 등은 대부분 설탕 함량이 높고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킨 후 급격히 떨어뜨리기 때문에 심장 박동과 수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녁에는 특히 피해야 할 제품들이며 되도록이면 생호두 또는 구운 무가당 호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소재 한 대형 병원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야간에 단 음식을 포함한 견과류를 섭취한 고령자 중 28%가 수면 중 가슴 두근거림과 불면 증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며 특히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그 비율이 더 높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실제로 음식 섭취 시간과 심혈관 기능 사이에 밀접한 연관성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호두는 잘 활용하면은 노화 방지, 기억력 개선, 심장 보호에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 효과는 음식 그 자체보다 시간과 양, 그리고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식습관이라면 반드시 이 세 가지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몸에 좋다는 말에만 의존하지 말고 내 몸의 상태와 시간에 맞는 현명한 선택을 해야 진짜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은 가정에서 저녁 시간 TV를 보며 즐겨 먹는 짭짤한 간식, 피스타치오의 숨겨진 위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에 절여진 피스타치오가 잠든 사이 심장을 어떻게 자극할 수 있는지 그 충격적인 사실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저녁 식사 후 무심코 먹는 견과류와 몇 가지 익숙한 음식들이 어떻게 잠자는 동안 우리 몸에 조용하지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피칸잔, 헤이즐넛, 호두, 피스타치오, 아몬드, 그리고 상업용 믹스, 견과류까지 그 어떤 것도 본래 나쁜 음식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음식이 언제 어떻게 먹히느냐에 따라 몸을 치유하는 보약이 되기도 하고 심장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50세 이후의 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혈관은 더 예민해지며 심장은 조금의 자극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예전처럼 늦게 먹고 자도 괜찮았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건강을 위해 시간을 조절하고 양을 조절하고 습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좋은 음식도 잘못된 시간에 먹으면 나쁜 결과를 부른다. 그리고 그 결과는 단순한 불면이나 속쓰림이 아니라 뇌졸중, 부정맥, 심장마비처럼 우리 삶의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는 위험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렇게 기억하세요. 아침은 에너지를 채우는 시간, 점심은 활동을 위한 시간, 저녁은 몸을 쉬게 하는 시간입니다. 저녁에는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저염식, 고섬유질 위주로 구성하시고 가급적이면 식사는 저녁 6시에서 7시 사이에 마치고 잠들기 전엔 물 외에는 가능한 한 아무것도 먹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식후에는 가볍게 20분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심장을 지켜줍니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매일 조금씩 더 많이 움직이려고 애쓰기보다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려는 습관이 더 중요합니다. 호흡과 균형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벽을 이용한 체조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작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를 바꾸겠습니다. 이 문장을 영상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것은 저를 위한 약속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작은 다짐 하나가 일상을 바꾸고 일상이 바뀌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정보가 생명을 지키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한 가정의 새벽을 지켜줄 수도 있습니다. 건강은 의외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식사 시간, 간식 습관, 그리고 하루 10분의 움직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나이를 되돌릴 수는 없지만 건강한 노년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귀한 시간 내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화는 피할 수 없어도 약 없이 건강하게 사는 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때까지 오늘 하루도 편안하고 건강하게 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저녁이 더 이상 조용한 위협이 아닌 진짜 회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